안녕하세요. 눈부심 간해수공업 눈부심입니다. 오늘은 식혜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설이어서 만든 건 아니지만 설이니까 식혜 만드는 영상을 올려보는 겁니다. 이번 영상을 보실 때 유념해 주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식혜 만드는 레시피는 이 영상에 있지만 그대로 따라하지는 마세요. 이유는 영상 끝부분에 있어요. 식혜 만드는 레시피는 유튜브에 엄청 많으니까 그걸 참고하세요. 한동안 저는 밥을 할 때마다 식혜를 조금씩 만들어 먹었었습니다. 혼자 살다 보니 몇 끼니 먹을 때마다 밥을 하는 것도 힘들고 해서 일주일치 밥을 한꺼번에 해서 소분해가지고 냉장 또는 냉동시켜 먹었었어요. 뭐 지금도 그래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밥을 하는 겁니다. 거사를 치르듯이 말이죠. 어느 날 밥했던 솥을 설거지할 때 버려지는 밥알이 좀 아깝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뜬금없이 원팬 식혜 만들기를 하게 된 것이죠. 오늘은 꽤 오랜만에 한 1년 만에 식혜를 만들어 봅니다. 한동안 밥하는 것도 귀찮았던지라 식혜는 당연히 안 했었어요. 저는 샐러드 마스터의 MP5에 밥을 하고 식혜를 만들 건데요. 그냥 전기밥솥에 만들어도 돼요. 전기밥솥으로 식혜를 만들 때는 보온 기능을 써서 발효를 합니다. 밥을 올려놓고 엿기름을 불립니다. 엿기름은 보시다시피 기름이 아닙니다. 보리에 싹을 틔워서 말려서는요, 마구 비벼서 말하자면 보리 녹말을 낸 겁니다. 다른 레시피에 보면 식혜 2리터 정도 만드는데 500g이나 들어가던데요. 전에 그렇게 해보니까 너무 많다 싶어서 줄였어요. 근데 1년 전에 얼마나 넣었는지를 까먹었네요. 그래서 대충 이만큼이면 되겠지 싶은 132g을 넣었습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큰 재앙을 불러옵니다. 밥이 다 됐어요. 너무 맛있겠죠? 식혜를 만들 만큼만 남기고 밥을 모두 퍼낼 겁니다. 밥을 모두 퍼내고 200g 정도만 남겼어요. 여기에 엿기름 불린 물을 부을 거예요. 이제 불린 엿기름을 걸러냅니다. 애초에 면보에 싸서 물에 담가 놓으면 훨씬 간편합니다. 저는 언제나 그 간편한 걸 피하고 이렇게 합니다. 면보에 들어가 있으면 뭔가 덜 우러난 느낌이라서요. 그래서 이 번거로운 걸 해요, 늘. 이렇게 걸러서 물을 좀 더 넣고 주물러 봅니다. 엿기름은 말하자면 효소예요. 엿기름에 들어있는 아밀레이스란 효소를 온갖 음식에 이용하려고 만들어진 겁니다. 마시는 식혜 말고도 생선을 넣어 만드는 반찬 식혜 만들 때도 엿기름이 들어가고요. 고추장이나 조청을 만들 때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뭔가 발효시키는 데 넣는 효소인 겁니다. 이제 엿기름을 불린 물을 부어줄 거예요. 그리고 설탕을 넣고 삭힐 겁니다. 그러니까 발효시킨다는 거죠. 저희 엄마는 이걸 삭힌다라고 표현하시는데 저는 엄마의 그 삭힌다는 표현이 이상하게 좋더라고요. 지금 제가 뭐 하고 있는 거냐면 밥알을 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식혜 먹을 때 밥알이 하나하나 동동 뜨잖아요. 그 아름다운 자태를 위해서 지금부터 애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설탕을 넣습니다. 지금 넣는 것은 설탕이 아니고 비정제 원당입니다. 저는 원당도 적게 넣는 편인데요. 4분의 3컵, 3분의 2컵 정도 넣습니다. 파네 식혜는 설탕이 진짜 많이 들어가요. 설탕 들어가는 양 보면 저것은 그냥 설탕물이구나 싶다니까요.
그리고 삭히기 시작합니다. 전기밥솥에서 할 때는 보온으로 놔두시면 되고 저는 샐러드 마스터로 하니까 65도로 맞춰서 3시간 돌립니다. 그리고 이제 3시간이 지나서 밥알이 동동 뜬 거 보이시죠? 밥알이 이렇게 뜨면 다 삭혀진 거예요. 이제는 뭐 별거 없습니다. 거의 다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간을 살짝 봐야 돼요. 혹시나 싱거우면 원당을 더 넣거나 해야 되거든요. 뭐 별로 달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싱겁지도 않게 잘 된 것 같았어요. 그럼 다음 단계, 얘를 팔팔 끓여요. 전기밥솥을 하실 때는 냄비 바꿔서 끓이세요. 팔팔 끓이면 이렇게 거품이 막 생겨요. 어떤 음식이든 거품을 그냥 두지는 않겠죠. 맑고 깨끗한 식혜의 자태를 위해서 거품은 싹 다 걷어줘야 됩니다. 걷어도 계속 있는 것 같지만 걷다 보면 없어져요. 거품에 굴복하지 말고 마구마구 걷어내세요. 다른 레시피에서는 여기서 끝인데요. 셀마에선 2차 발효를 하라고 나와 있어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안 하는 것보다 낫지 싶어서 늘 합니다. 100도로 맞춰서 40-50분 2차 발효를 합니다. 2차 발효가 끝났습니다. 이제는 진짜 끝났어요. 이제 한 김 식혀서 병에다 넣고 냉장고에 넣어가지고 차갑게 만들어 먹기만 하면 돼요. 지금 이게 얼마나 맛있을까 막 기대하면서 병에다 넣고 있습니다. 꽤 나오죠? 양이 그러니까 저 한 솥을 다 하면 한 3리터 정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식혜가 맛있어지기를 고대하며 잠을 자고 드디어 해가 떴어요. 냉장고에서 하룻밤 잔 식혜를 담아봤습니다. 밥알이 안 보이네. 이게 둥둥 떠야 되는데. 섞어봤습니다. 그래, 뭐 맛있겠지 하고 먹었는데 뭔가 잘못됐다. 제가 예상하던 맛이 아닌 겁니다. 뭔가 싱거워요. 뭔가 애매한 이 맛 때문에 상심했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만들었나? 실패라니. 실패의 이유는 이거. 제가 엿기름을 덜 넣었어요. 그러니까 130g이 아니라 적어도 물의 양이 3리터라면 2배는 넣었어야 했었어요. 도저히 못 먹을 맛은 아니고 원당을 더 넣긴 싫고 버릴 순 없다. 그거다. 곶감을 넣기로 했어요. 엄마가 얼마 전에 갖다 주신 곶감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곶감 진짜 실해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 수정과에만 곶감을 넣으라는 법은 없잖아요. 뭔가 식혜하고도 잘 어울릴 것 같은 거죠. 그래서 하나 썰어 넣어 보기로 했습니다. 뿅! 이제 호랑이보다 존재감이 강한 곶감 넣은 식혜를 먹으러 가볼게요. 헝헝헝 어떤 맛일까?
한 입 먹어보았습니다. 어머. 쫀득한 곶감이 차가운 식혜와 만나서 살짝 풀어진 이 식감. 뭔가 빈 느낌의 그 식혜 맛을 123배 채워서 인생 최고의 식혜 맛이에요. 역시 곶감은 나를 배신하지 않아. 그래서 아예 단지째 가져와 식혜를 더 먹기로 했습니다. 가득 채워서 맛있게 더 먹어야지. 곶감도 더 넣어야겠죠? 어차피 칼질당한 곶감 남기면 뭐합니까? 다 넣었어요. 이것은 식혜향 곶감 물말이 곶감 맛 식혜 뭐 그 어느 사이. 역시 사람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실수와 실패 속에서 진보하는 맛을 찾아낸 눈부심. 훌륭하구나. 그래, 오늘의 식혜는 진보의 맛으로 하자꾸나. 눈부심이었습니다.